이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에요.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 가을이 깊어지면서 벼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사이로 좁다란 논두렁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길 위를 걷는 나그네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에 소박한 갓, 등엔 작은 보따리 하나. 딱 봐도 돈 많은 양반 행색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선가 걸어온 평범한 길손처럼 보였죠. 근데 이 사람 걷는 모습이 좀 달랐어요.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조용하고 묵직하게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마을 어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나그네가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논두렁 옆 마른 흙바닥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12살쯤 됐을까요? 해진 저고리의 맨발이었습니다. 손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땅을 긁고 있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근데 이상한 건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도 아이가 아무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였어요. 놀라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그냥 묵묵히 땅만 긁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발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흙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것. 나그네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마침 옆을 지나던 마을 사람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벙어리라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해요. 아비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땅도 작년에 양반한테 다 뺏겼지 뭐예요.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나그네가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어느 양반이요? 오진사라고 이 고을에서 제일 무서운 양반이요. 건드렸다간 온 집안이 거덜난다고들 하지. 마을 사람은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나그네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요. 소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맑고 선명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천천히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소녀가 나온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담이 반쯤 무너져 있고 지붕도 낡을 대로 낡은 초가 하나.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계시오? 한참 후에 여인이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됐을 텐데 얼굴은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눈 아래 그늘이 짙고 손등은 갈라지고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지나던 사람이요. 딸아이가 논두렁에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던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요. 어떻게 뺏기셨소? 여인은 한동안 대문 기둥만 바라봤어요. 한숨을 한 번 쉬고 또 한 번 쉬고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오진사가 문서를 들고 찾아왔는데 제 남편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 자기 선대 땅이었다고. 문서를 보셨소? 맞지요. 근데 저 같은 게 한문 문서를 어찌 읽겠어요. 관가에 억울하다고 찾아갔더니 오진사 말이 맞다고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나그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분 도장은 원래 어디 있었소? 여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죽던 해예요. 오진사가 뭔가를 인증해야 한다면서 잠깐 빌려간다고 가져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그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소. 고생이 많으셨소.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나그네는 다음으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정자나무 아래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시는 80 가까운 노인이셨습니다. 나그네가 슬쩍 옆에 앉았어요. 어르신 이 마을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60년은 됐지. 그 여인네 논 원래 누구 땅이었소? 노인이 먼 산을 바라봤어요. 한참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그 여인 시아버지가 손수 일궈낸 거요. 황무지를 30년 넘게 갈아서 논으로 만든 땅이야. 오진사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혹시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소? 노인이 천천히 나그네를 돌아봤어요. 그대 보통 나그네가 아니구먼. 나그네는 대답 대신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진사 무서운 사람이요.
전에도 이 마을 다른 집 땅을 그렇게 빼앗았는데 아무도 입을 못 열었어. 근데 나는 말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늙을 만큼 늙었으니 무서울 게 없지. 나그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나그네는 고을 향천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오래된 경작 기록을 관리하는 서리 하나가 점심 먹으러 나오는 틈을 기다렸다가 슬쩍 다가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옛날 토지 기록을 살짝 열람했습니다. 기록은 명확했어요. 근호는 소녀 할아버지 때부터 30년 이상 같은 집안이 경작해온 땅이었어요. 오진사 집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찍힌 도장. 나그네는 그걸 아주 오래 들여다봤어요. 도장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회계 굵기가 조금 달랐어요. 위조다. 나그네는 조용히 기록을 덮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나그네는 밥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불을 켜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어요. 마을 노인의 증언, 서류에게 확인한 경작 기록, 도장 위조 정황, 소녀 어미에게 들은 경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바깥에선 가을바람이 불었고 억새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나그네는 날이 밝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어요.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볕이 가득 쏟아졌어요. 오진사가 관복을 차려입은 사또 앞에서 문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요. 이 문서에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억울하다고 떼를 쓰는 건데 사또 어른이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어느새 회색 도포 자락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쾅!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가을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진사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어사가 소매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경작 기록 30년치 확인 완료. 마을 노인 다수 증언 확보. 그리고 이 도장. 목소리가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렸어요. 원본과 회계 굵기가 다르오. 위조 문서요. 오진사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억울합니다. 소인은 포박하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어요. 위조 문서는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땅 문서가 소녀 어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인은 그걸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그러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소녀가 뛰어왔어요. 어미 옆에 털썩 주저앉아 어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손 안에 할 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돌아서서 걸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조그만 손 하나가 도포 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그네가 발을 멈췄어요. 돌아보니 소녀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니까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이름을 묻지도 못했죠. 그냥 잡았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소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손을 꼭 한번 잡아줬어요. 따뜻하게 짧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도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소리 없이 오래오래. 박문수는 그날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공을 세웠다는 기록도 없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걸었어요. 억울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진실이 묻혀있는 곳으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으로, 말 못하는 아이가 흙바닥에 긁어놓은 글자 하나. 이 땅은 우리 것. 그 글자를 읽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조선의 길 위에는 그렇게 이름 없는 발자국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